안녕하세요.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되게 토요일 같은데 금요일이네요. 지금 이제 이번 영상에서 얘기할 거는 전체적인 마켓에서 얘기하는 포인트들이랑 그 뉴스에서 얘기 나오는 거랑 그리고 포트 관리에 대해서 포트에 대해서 좀 스페시픽하게 최근에 들어간 수소랑 그린 에너지 태양광 쪽의 포트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일단 지금 마켓이 계속 스티뮬러스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스티뮬러스가 올 건지, 언제, 스티뮬러스가 이제 계속 기대감에 올라가고, 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사라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장 전에는 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장이 진행되면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바이든이 좀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잖아요. 장에서도 이제 사람들도 시장 평가할 때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이든's worst tax idea라고 하는데 이게 alternative tax예요. 이제 기존 텍스가 있고 거기에 추가되는 텍스가 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좀 이제 타격을 받을 회사들이 좀 더 많겠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뉴스 아티클에 써 있는 게 Biden's alternative business tax would be a new 15% tax on book income for companies with more than $100 million in annual income. 그러니까 book income으로 책 그 기록된 가격으로 15% 이제 장부에 그거에서 15% 이상 100밀리언 이상의 텍스를 받으면 천억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애니얼 인컴을 버는 회사들한테 15% 텍스를 이제 건다는데 기존의 코퍼레이트 텍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를 얼터너티브 텍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걸리는 게 아마존 텍스라고도 하는데 아마존이 이제 2018년에 텍스를 하나도 안 냈잖아요. 10조를 만들고서 10조의 프로핏을 턴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몇 개 회사들은 계속 걸린다. 특별히 아마존 같은 게.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사람들이 터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너무 부정적인 기사가 많아요. 회사는 이제 뭐 잘 될 수도 있는데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고 정부 차원에서 터치가 너무 많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을 다 피하고 있는데 뭐 다 이게 make no sense whatsoever라고 하네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데모크라틱 이코노미스트는 이거를 서포트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Alternative minimum taxes are always an admission that your tax system has failed. 그러니까 alternative tax가 원래 기존의 텍스 시스템이 이제 완전 실패했다는 거를 admit 하는 거죠.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안 좋고 차라리 픽스드 시스템을 하자. 픽스드 시스템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루폴 같은 거를 빼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아마존 같은 회사의 루폴을 빼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슬슬 이제 바이든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이 된다고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데 기업 차원에서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상승폭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던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좀 덜 오른다는 거죠. 덜 오르고 조정 기간이 적어도 다음 쿼터까지 2021년의 첫 쿼터까지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되면 그냥 쑥 오른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더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과연 될까라는 얘기도 되게 왔다 갔다 해요. 바이든이 안 될 수 있는 지금 바이든이 안 되고 4년 더 트럼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예의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전에는 바이든이 물론 폴에선 앞섰지만 진짜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악수를 두면서 바이든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14포인트도 막 차이 나고 하면서 폴에서.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이 되면
기업 쪽으로 타격이 좀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많지 않나 라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신재생에너지 포트에 추가된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다시 약간 오르고 있는데, 일단 많이 오르던 게 이제 타격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선런이랑 블룸 에너지는 최근에 쭉쭉 오르고 있다가 타격을 받았죠. 저번 오늘 그러니까 4% 떨어졌죠. 4%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다시 오르고 있고, 뭐 솔라 엣지도 뭐 5% 떨어졌는데 다시 오르고 있고, 나초 다코라고 뭐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중국 거니까 Q를 좀 초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약간 떨어지고 있네요. 약간 떨어지지만 플럭 파워는 좀 더 떨어지네요. 더 떨어졌네요. 포스트 마켓에서.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약간의 마켓에 따라서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좀 떨어졌다가 하면서 이제 우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뉴 에너지 섹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들어간 기업은, 제가 전 영상을 보고 이 모든 기업들을 제가 투자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멘션한 그 부분에서 조금 제가 좋아하는 기업들을 투자했어요, 저는. 그리고 좀 더 미국 쪽에 가까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솔러 에너지랑 엔페이스를 얘기 드렸는데, 저는 엔페이스 쪽으로 갔고요. 왜냐면 또 도메스틱하니까, 도메스틱 기반에 있는 회사들이 더 이제 시너지를 받고, 엔페이스도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모델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엔페이스로 갔고, 나초는 중국에서 이제 태양광 경쟁을 해가지고 좀 되게 좋게 본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가격 경쟁은 하지만 포토실리콘인가 폴리실리콘인가, 그게 이제 볼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는 보이니까, 단가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ASP는 계속 내리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다초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플럭 파워는 미국 쪽의 수소에서 강자. 물론 유럽에서 세레스는 있지만, 저는 유럽 마켓에는 세레스가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환전을 하기도 싫고 유럽 쪽으로 환전하기에도 좀 부담감이 있고, 저는 이제 환전도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커런시를 그래도 달러를 유지하고 싶어서 저는 플럭 파워를 좀 가지고 있는데, 플럭 파워가 2024년 비전이랑, 그리고 그린 에너지랑 파트너십 맺은 거랑 해서 보면, 그린 하이드로전 해서 보는 거 보면 멀리 보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자기 자국 산업을 계속 이제 늘릴 거잖아요. 바이든도 되게 자국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그러니까 자국 기업이 되게 잘할 거고, 그걸 푸시해 줄 거면 이런 기업이 올라갈 거다. 누가 되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존버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계속 이제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잘 자랄 것 같은 기업이니까. 물론 블룸 에너지랑 선런도 좋게 보고 있는데, 블룸 에너지는 좀 너무 가정용인 느낌이 들고, 그래도 좋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제가 가져가는 스타일은 그래도 꽤 비중 있게 하나씩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뭐 몇 조 있으면 제가 뭐 이제 나눠서 가져가겠지만,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중 있게 조금씩 이렇게 가져가는 타입이어가지고, 포트를 너무 늘리는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한 섹터에서도 너무 분산시키는 것도 안 좋아요. 물론 하나 오르고 다른 거 오를 때, 예를 들면 룰루레몬이랑 펠로톤을 가져갔을 때, 저는 룰루레몬이랑 펠로톤이랑 같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죠. 둘 다 1, 2등 아니면 같이 이렇게 마켓을 늘려나가는 홈짐 시스템을 이제 늘려나가는 최강 1, 2등이다. 네이버 카카오 둘이 같이 가는 것처럼, 같이 가져가는 것처럼,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굳이 픽하지 않고
둘 다 가져가는 스타일을 더 선호해요. 1, 2등이 좀 판결이 안 나면. 만약에 1, 2, 3등이 있으면 대부분 1, 2, 3등은 잘 안 나오고 요즘에는 1, 2등 아니면 1, 2, 5, 3, 4, 5등 해가지고 꽤 넓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픽을 안 하고 그냥 좀 놔둬서 관망하는 쪽이고 어느 정도 여기에서 1, 2등이 보인다 그러면 같이 투자하던가 엔페이즈랑 솔라 엣지를 같이 안 간 이유는 저는 이 뉴 에너지 쪽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비중을 높이고 싶진 않았어요. 기존에 있던 테크주도 테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 새로 올라온 뭐 테슬라 아니면 애플 주식 계속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뭐냐면 애플은 일단 미국에서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인 회사잖아요. 시가총액 면에서. 근데 그렇게 그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계속 이제 좋게 갈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테슬라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가지고 있는 그런 천천히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주식들을 스타일대로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애플이랑 테슬라, 그 다음에 이제, 룰루레몬, 펠로톤, 이런 거랑, 약간 더 공격적인데, 시대랑 잘 맞는, 예상하는 그런 주식들을 가져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수소도 얘기가 좀 되고 있고, 태양광도 이제 좀 둘 다 인도스하는 그런 마켓의 레디네스가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지금이 오히려 저는 로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 포인트까지는 엄청 많이 남아있고 지금이 로우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메스틱 쪽 되게 같은 분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기 기업만 살릴 거라는 생각에 이제 엠페이즈랑 뭐 플럭파워를 가져가고 나초는 이제 조금 가져갔어요. 조금 이제 중국 기업이기도 하고 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조금만 가져가고 뭐 잘 보고 있는 거는 퍼스트 에너지 이런 회사도 좋게 보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하도 큰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굵게 이제 너무 큰 주식은 포트의 비중을 만들 때 그 시총이랑 거기에서 있는 그 무게감, 그 시장에 있는 무게감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같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애플이랑 테슬라는 둘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주식을 또 가져가기에는 되게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상승면이 포트 전체에서 상승할 수 있는 그 폭이 더 넓어야 되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잘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애들은 중심을 잘 잡아주는 애들. 그러면서 테슬라는 성장할 구간도 높은 애. 물론 하락도 있지만 얘는 진짜 나중에 지금은 뭐 다른 회사들이 들어온다. 뭐 복스바겐 들어오고 뭐 배터리도 이제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테슬라의 위대함이 더 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얘가 압도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쭉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주식. 애플은 배당금도 나오죠. 배당금도 나오는 그런 괜찮은 주식. 그리고 이제 근데 좀 성장이 둘 다 지금 현재 느리죠. 그래도 이제 가져가고 룰루레몬이랑 펠로톤 같은 좀 초반엔 모험적이었죠. 모험적이 약간 공격성이 있는 그런 주식. 얘네랑 뭐 지금 현재 시장은 홈 트레이닝 시대가 될 거다. 그때 이제 가져갔는데 그때 뭐 좀 못 오르고 있다가 완전 막 짐들이 망한다. 이제 짐들이 망하고 스티뮬러스가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멤버십이 그러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멤버십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온라인 마켓의 멤버십이랑
라이브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펠로톤 쪽으로 가서 펠로톤이 좀 뜬 거죠. 물론 룰루레몬도 저는, 근데 룰루레몬이 못 뜨는 이유는, 그러면서 제가 더 가져가고 싶어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게, 얘네들은 이미 요번 쿼터랑 다음 쿼터는 광고 쪽에서 이제 스pen딩을 많이 하면서 미러를 최근에 어콰이어 했는데, 그 미러를 좀 키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주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둘은 아주 좋다라고 해서 둘 다는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뭐 업워크랑 파이버는 레이버 마켓이 있는데 지금 다 조블러스가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좁이 사라지면 되게 심플하게 봐요. 되게 심플하게 좁이 사라지니까, 아,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고용될 수 있는 그 고용 마켓이 여기로 들어오고, 그러면 인플로이먼트 마켓이 온라인으로 되게 되고, 온라인에서 고용 기간도 이제 짧아지면서 예전처럼 퍼미넌스에서 퍼미넌트 안 하는 대로 오는 거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취직을 하면 뭐 평생 직장, 그 다음에 이제 뭐 반평생, 아니면 뭐 1년에 가지고 있는 직장이 뭐 인생에 가지고 있는 직장이 뭐 3개. 근데 이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주위에 보면 뭐 아버지 시대에 보면 평생 일하신 분도 많고, 아니면 뭐 많아도 한 5개, 4개 정도 움직이는 사람 계시는데, 더 많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는 좀 대체적으로 제가 제 경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1년에 이렇게 직업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되게 플렉시블한 게 이제 에자일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수입에 대해서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이버랑 업워크, 근데 파이버가 확실히 이겼죠. 파이버 이긴 다음에 파이버에 투자를 하기 했는데, 업워크는 제가 안 좋아해서 파이버가 더 좋게 본 거고, 사스에서는 이제 모든 포트를 이제 공개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저도 최근에 또 팔란티어도 들어왔어요. 팔란티어가 저는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팔란티어가 일단 국가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는데, 팔란티어 근데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팔란티어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팔란티어 말고 유니티 쪽으로 갈까. 유니티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유니티라는 주식을. 유니티가 상당히 좋긴 한데, 그게 부각이 될까? 그게 부각이 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백핸드가 아닌가 해가지고 유니티는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팔란티어는 사쓰고 지금 평가를 못 받는 게, 이제 사람들이 거버먼트랑 너무 관련이 돼 있다 해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고 있는데, 회사에 돈은 진짜 잘 버는 회사예요. 팔란티어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데 시총도 그렇게 안 높아요. 시총이 조금 높네요. 16빌리언, 16조밖에 안 돼요. 그래도 다른 데랑 비교해서. 그리고 사스는 평균적으로 상장을 하면 그래도 한 100% 이상은 올라요. 사스 기업들. 팔란티어, 아사나는 좀 아니었죠. 아사나는 제가 싫어했던 거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라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아사나를 사용해본 결과 무료로 사용해봤지만 별로라고 생각했고, 지라가 훨씬 낫고, 모델이 그렇게 돈 많이 버는 모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켓 도미넌스를 가질 수 없는 시장에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그렇게 했고, 미국은 대충 그 정도의 생각에서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같이 좀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머지 한 몇 프로는 한국장에서 단타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한국장에서 단타하면서, 이제 한국은 되게 넣다 뺐다 많이 해요. 넣다 뺐다 많이 하고, 제일 좋게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죠. 네. 에너지 섹터 계속 좋게 보고 있었고, 이어플로우 계속 좋게 보고 있었고, 그냥 좀 넣다 뺐다 하지만 되게 종목들은 좋아 보이는 종목을 가지고 좀 계속
그 종목만 계속 좀 파는 식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한국장도. 한국장이 확실히 이제 모멘텀이 좋아요. 한국장이 한 곳에 꽂히면 거기에 모멘텀이 엄청나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완전 초보자고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엄청 공격적이게 갈 때가 있어요. 20% 오른 주식 들어가서 뭐 3분 놀고 나오던가, 아니면 막 24% 올랐던 주식 막 떨어지는데, 이거는 잘하지 않지만 뭐 낙폭에서 조금 올라갈 거 먹고 빠지고 내려가는 거 먹고 빠지고 이런 것도, 물론 그래서 다 이득이 나는 건 아니죠. 이제 손실도 많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재미를 많이, 이제 재미로 좀 하는 느낌입니다. 한국장은 확실히 재미에서 점심값 벌었다 안 벌었다 이런 느낌으로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너무 공격적이기는 가다가 한 번씩 그렇게 낙폭 그런 잡는 그런 리스키한 거는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하는 거고. 근데 한국장도 일단 월요일장을 보는 게 재밌어요. 월요일장이 재밌고, 금요일장은 상당히 조심하고, 한국에서는 상당히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장이 좋은 게, 외국인이랑 국내 사람들이랑 외국인이랑 기관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마켓이 어떻게 스플릿되고 해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더 세부적이게 어떤 해외 증권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클릭해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서, 요즘에 이 증권사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이 증권사는 엄청 리스키 투자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넓게 봐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눌러보면서, 이 회사는 이런 주식도 투자하는구나, 페니스탁도 하는 데구나, 여기는 페니스탁 투자할 때 어느 비율로 투자하지, 그래서 딴 데 본 거랑 비율 대충 보면서, 여기는 이 정도 투자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만 투자해 놓고 그냥 기다리는구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몇 개 기다리고 노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눈에 익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이제 들어갔구나, 여기 연금은 왜 뺐지? 연금이 왜 이 타이밍에 빼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는 왜 이렇게 며칠 동안 들어갔지? 하면서 계속 보는 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너무 미국장만 하는 거는 재미없기 때문에 한국장도 와가지고 막 놀고, 내 생각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하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워너마켓이. 물론 떨어질 때는 뭐 왜 떨어지지 하면서 막 진짜 이유 없이 떨어지는 날은 막 혼자 시무룩해가지고 막 그런 날도 있지만, 한국장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너무 미국장만 하시는 것도, 물론 비중은 해외 비중이 지금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큰데, 한국장은 진짜 재밌다. 전업 투자가 하기에 전업 투자로 하기에는 진짜 엄청 재미난 시장이고, 미국장은 하도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장기는 뭐 일주일, 뭐 2주일, 한 달 이 정도의 장기인데, 한국은 그냥 뭐 이틀, 3일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물론 운이 많지만 장이 잘 평가하는 주식을 찾는 게 좀 힘들거든요. 한국은 제가 느낀 게, 요즘에는 이제 에너지 섹터가 뜬다 해서 쭉 오르고 있는데, 한쪽 떴다가 딴 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헷갈려요. 뭐 어느 날은 하나도 안 보여서 꾸역꾸역 돈 만들려고 막 리스키하게 이제 투자하는 것도 있고, 투자하게 되는 날도 있는데, 그런 배움과, 뭐냐면 좋은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그 모든 아스널을 늘리는 거를 좋아해요. 내 화력이 단 한 군데만 한정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장이
성격이 맨날 이제 바뀌고 하는데, 그거에 매번 한 방향으로 받기만 하면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초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해보면 나중에 이제 아, 내가 요런 건 안 됐고 요런 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비중 있게 이제 금액을 좀 더 해가지고 할 때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무리가, 그 비중이 많을 때 리스크, 내가 못하는 거를 모르고 투자하면 그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 이렇게 나랑 맞는 성격의 투자랑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빨리 테스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재밌게 놀고 있다, 한국장에서. 그래서 만족스럽고, 주식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은 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은 너무 맞는 것 같고, 이런 직업이 있을 수 있을까, 막 신이 내린 직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주저리 했네요. 그래서 이제 프리마켓이 열렸는데, 프리마켓을 보면 프리마켓만 보고 끝낼게요. 엠페이즈 프리마켓 조금 올랐고, 블룸 에너지랑 선런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선런이 되게 좋은 회사예요. 선런이 엄청 좋은 회사인데 시총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긴 하고, 플럭 파워도 오르고 있네요. 만족스럽네요. 테크주도 조금 보고 할까요? 지금이 5시 정도면 이제 프리마켓이 열기 때문에, 펠로톤 오늘도 프리마켓 0.8%지만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고, 요즘에 리본고가 모르는 사이에 꽤 잘 올랐어요. 네. 리본고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완전 애정 주식이었는데, 믿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죠. 테슬라도 조금 오르네요. 옛날처럼 이 모멘텀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테슬라도 0. 몇 프로 오르고 있으니까, 다들 한글날 많이 쉬시고, 그리고 주말 내일도 이제 또 미국장 라운드업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